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한중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육군 5보병사단 태극포병대대가 사단 편제 감시 탐지 자산을 활용해 표적을 획득하고 자주포로 타격하는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 지휘 장갑차 등 15대의 기계화 전력과 FPV 드론, UAV, 대포병 탐지 레이더, 병력 1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50년간 수도권 영공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공군 10전투비행단 201 전투비행대대와 201 정비중대가 해체됐습니다. F5 타이거2 전투기에 이어 KF5E 제공호를 운영해온 부대는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 KGGB 전력화로 적의 도발에 최단 시간 내 대응하는 초도전력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서해 현안 등 영내 안보 이슈를 포함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관련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해를 둘러싼 현안과 관련해 양측은 서해를 평화로운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상해양 경제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 회담 개최를 목표로 지속적인 소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내용이 이번 회담에서 나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논의됐으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이를 특정 사안을 겨냥한 메시지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안정과 서비스 시장 협력 확대가 논의됐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정체돼 있던 한중 간 경제 금융 분야 양자 네트워크가 다시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안보 현안은 대화를 통해 관리하고 민생과 경제 협력은 실질 성과를 중심으로 확대해 한중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셋째 날 첫 일정으로 중국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중국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전인대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며 한중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战略合作伙 중한 伴关系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行稳致远。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시시.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영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양국 국민의 많은 복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창 총리 접견을 끝으로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비롯한 일정을 진행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KPN 뉴스 안지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 협력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한중 관계의 개선은 양국의 발전 요구와 세계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중이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함께한 점도 주목하며 한중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것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공동 발전이 가장 굳건한 공감대라며 협력 속에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6일 합동참모본부 계엄상황실 구성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에 관련한 인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계엄상황실 설치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계엄상황실은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보사는 계엄 당시 무장한 대원들이 선관위에 출동해 서버실을 점거한 일과 연관돼 있습니다. 육군 5호 보병사단이 혹한 속에서 실전 같은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FPV 드론과 K-55A1 자주포 등 감시 탐지 자산과 화력 무기 체계의 유기적 연계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은 훈련장.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포성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육군 5사단 태극 포병대대가 감시, 탐지 자산과 연계한 실전적인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감시에서 타격까지의 연결입니다. 드론과 무인 항공기를 활용해 하늘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좌표를 획득한 뒤 이를 지휘 통제 체계를 통해 포방과 공유해 신속하게 화력으로 연결합니다. 사격 이후엔 피탄지를 즉각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격 재원을 보완해 재차 타격하는 절차까지 숙달했습니다. 최초 좌표 탐지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구현한 겁니다. 이번 훈련은 포반장 통제하에 최대 발사 속도 및 재효력사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임무 수행하는 부대원들이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했다는 것에 그 성과가 있겠습니다. 사격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훈련장은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렸지만 장병들은 추위보다 절차와 안전을 먼저 떠올리며 각자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서도 탄약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포대 화이팅! 육군 5사단은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감시, 탐지 자산과 화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전적인 포병 전투 능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50년간 영공방위 임무를 영예롭게 완수한 200일 전투비행대대와 200일 정비중대의 해체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0일 전투비행대대는 지난 5일 수도권 영공방어와 대한민국 서북부 영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0년간의 임무를 영예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를 정비해온 200일 정비중대도 함께 해체됐습니다. 200일 대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율곡 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3월 15일 7대의 F-5E 타이거2 전투기와 함께 수원기지에서 창설됐습니다. 그 후 1982년 KF-5E와 F-제공호를 인수하며 현재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어떠한 궂은 날씨에도 더위 그리고 추위와 싸우며 불비한 여건을 극복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준 200일 대대 및 200일 정비중대 모든 요원들에게 단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일 정비중대는 200일 대대의 전투기 정비와 무장을 전담하며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정비사와 무장사들이 최상의 정비 지원 태세를 유지해 200일 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군인의 기본을 배웠고 끈끈한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대대가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점은 너무나도 슬프지만 200일 대대에서 배운 완벽주의와 책임감은 어디를 가든 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0일 대대는 지난 2003년 공군 역사상 최초로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폭탄을 전력화해 적의 도발에 최단 시간 내 즉각 대응하는 초도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전투 조종사의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서 여기서 대대장까지 마치고 또 소중한 200일 대대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감개무량하고 물론 제 재임 기간 포함해서 최근 큰 비행 사고 없이 장기 운영 항공기를 무사히 대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일 대대는 인솔매 대대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화단결하고 솔선수범하는 보라매가 되자는 구호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CP 김은경 단장은 끝으로 200일 대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항공기와 함께 머지않은 미래에 재창설돼 최전선에서 다시 활약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0일 비행대대는 그동안 눈부셨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인솔매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긴 채 더 멀리 나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새해를 맞이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후궁 영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정밀한 기록 분석과 현장 탐문을 통해 조사단은 2025년 말 기준 3만 5천여 명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사단은 고 정상목 수령 묘역을 참배하며 아직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2만 2천여 명의 6.25 전쟁 무공훈장 대상자를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파장은 곧바로 유엔으로 번졌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그리고 당사국인 베네수엘라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면서 회의가 열렸고 각국은 미국의 체포작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며 마약 조직과 연계된 범죄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범죄 조직 수장을 겨냥한 합법적인 체포였다는 입장입니다.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in furtherance of lawful indictments that have existed for decades. 영국도 마두로 집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프랑스는 정권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작전을 주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무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我们呼吁美方确保马杜罗总统和夫人的人身安全，将他们立即释放。我们支持安理会履行维护国际和平与安全的
당사국인 베네수엘라 대표 역시 미국이 대통령을 납치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간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실질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군 공습으로 입원 환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방 주요국의 종전 논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차성효 기자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키이우 오볼롱구의 한 사립병원이 러시아군의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이던 30대 남성이 숨졌으며 부상자 4명 중 2명은 중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명단에는 진료받고 있던 42세 여성과 입원 중이던 77세, 97세 고령 환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중이던 환자 26명 가운데 16명을 키이우 시내의 다른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4일과 5일 밤 사이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S-300 지대공 미사일 9발, 샤이드 드론 100대를 포함해 165대의 무인기를 동원했습니다. 이 중 미사일 여러 발과 드론 26대가 10개 지역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타스 통신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용 비행장과 드론 생산시설 등 148곳을 표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5일 군 수뇌부 회의와 6일 국제협의체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 등 서방 주요국의 종전 논의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서방 주요국은 이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안과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효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추가 무장시험 사업은 KF-21의 다양한 무장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F-21의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시험할 예정인데요. KF-21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줄 공대지 무장 10여 종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KF-21 추가 무장 시험 사업 착수회의가 열렸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F-21의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시험할 계획인데요. 시험을 앞둔 10여 종의 공대지 무장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투기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공대공 전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대공 능력에 더해 적의 핵심 시설과 지상 전력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능력까지 더해지면 임무와 작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공대지 무장 비행 시험을 위한 설계 및 성능 검증과 지상 시험까지 완료한 상태로 신속하게 비행 시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대지 무기들이 추가 무장시험 리스트에 올라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무유도 폭탄 MK82와 MK84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운용해온 대표적인 재래식 무장인데요. MK82는 500파운드, MK84는 2000파운드 무게의 폭탄으로 정밀 유도 기능이 없어 정확도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큰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MK82는 건물이나 교량 파괴, MK84는 벙커나 경납고 같은 단단한 구조물을 공격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보다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폭탄들도 추가 무장 시험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레이저로 지정된 목표를 추적하는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비춰진 표적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이 우수한데요. 또 GBU-31과 GBU-38은 제이담으로 분류되는데요. 제이담은 재래식 폭탄의 GPS와 관성 항법 유도 장치를 결합해 스마트 폭탄으로 변형시킨 정밀 유도 무기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군의 F-15K, KF-16 전투기에서 운용 중으로 적의 갱도나 장사정포 등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알맞은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BU-39도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하는 소규모 직격 폭탄입니다. 다른 폭탄보다 크기가 작아 전투기에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또 소형 탄두를 사용해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이담보다 원거리에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J담, 레이저 유도 합동 정밀
정밀 직격탄인 GB54와 GB56도 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입력된 좌표를 향해 날아가다가 필요한 경우 레이저로 지정된 표적을 추적하는 복합 유도 방식의 폭탄으로 고정 표적은 물론 이동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능은 표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술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들도 시험 예정입니다. 국내 개발 무장으로는 한국형 중거리 GPS 유도 폭탄 KGGB와 현재 체계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있습니다. KGGB는 재래식 폭탄 MK82에 GPS, 관성 항법 장치, 그리고 글라이더 날개를 결합한 중거리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제2단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최대 사거리 약 100km를 활공하며 은폐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산이나 언덕 뒤, 또 터널이나 갱도처럼 직접 조준이 어려운 목표를 선회 기동으로 우회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의 장서정포나 갱도를 타격하는데 최적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거리를 KGGB가 맞는다면 장거리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맞게 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후방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미사일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독일 타우러스를 대체하기 위해 동급 또는 우위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국산 무장을 KF-21 추가 무장 시험에 포함해 국산 전투기와 국산 무기를 연계한 독자적 항공 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전투기와 무기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KF-21은 재래식 무기부터 전략 표적을 겨냥한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국산 무장들을 시험함으로써 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상 표적을 선택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더욱 강력해질 KF-21이 하루빨리 우리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전력으로 날아오르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1 보병사단 비호여단이 새해 첫 야외 기동 훈련을 전개하며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단은 시가지 전투훈련 교장에서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전개했으며 훈련은 도심과 주거 지역이 밀집한 작전 환경에서 필요한 전투 기술과 상황 판단 능력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5 보병사단 신병교육대가 6일 2026년 새해 첫 신병 입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입영한 장정 240여 명은 앞으로 6주간 제식과 사격, 수류탄 투척과 전술행군 등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으며 강인한 체력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함양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6일 청춘책방 해군 4호점 기증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춘책방은 장병들에게 문화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지주와 구세군이 협력해 독서 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젊은 장병들에게 친숙한 스터디 카페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부대가 보유한 도서 외에도 롯데지주와 구세군이 추가 지원한 도서들과 커피 머신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일제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영남 지방을 제외한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려 최대 1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원주는 영하 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8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에서 10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5mm가량의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도 기온 변화와 잦은 강수가 나타나는 만큼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